오늘부터는 이제 정보보론 심화이론 이제 1주차부터 가는데요. 순서는 동일해요. 순서는 동일한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으면 심화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펼쳐지고 뭐 그러는데 없으면 이제 중첩되는 건데 일단 제목 먼저 보시면요. 일단 TCP/IP 라우팅 무선 통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깊죠.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좀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좀 깊은 내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잖아. 마지막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공부를 해놨다가 맞으면 완전 럭키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무조건 하는 거고 거기에다 시간이 이제 여분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4번을 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공부는 하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TCP/IP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OSI 7 레이어하고 TCP/IP 비교하는 거를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7개하고 사실 이렇게 여기 하드웨어 빼고 이렇게 4개인데 7개 대 4개를 비교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뭐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비슷비슷하죠. 데이터 링크가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가 인터넷이고 트랜스포트는 같고 어플리케이션 같죠.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는 느낌인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네트워크 레이고 인터넷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프로토콜도 있잖아. 이걸 아냐는 거야. IP는 아시죠? IP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ICMP 아시죠? 우리가 이제 ICMP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이 ICMP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핑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상적인 메시지나 오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RP는 아시죠? IP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 RARP 아시죠?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는 거. 그리고 IGMP 기억나세요? 멀티캐스트 그룹, 멀티캐스트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건지 이제는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맞죠? 무조건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TCP/IP 관점에서 네트워크 계층은 일반적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죠. P2P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P2P의 하나의 패킷을 옆에 있는 노드, 옆에 있는 피어에게 하나의 패킷을 보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지금 여기 네트워크 계층은 기본적으로 물리 계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 계층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어떤 선을 이렇게 꽂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뭐 RJ45라든지 맞죠? 그런 개념이야. 표준화 인터페이스하고 피어 투 피어가 네트워크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 맞죠? 자, 그리고요. 인터넷 인터넷 레이어예요. 인터넷 계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드 투 엔드이고 그다음에 요게 한 패킷에 대한 엔드 투 엔드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소 변환. 주소 변환은 왜 필요하냐면 IP 주소에서 맥 주소가 필요하니까 맞죠? 주소 변환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라우팅 기능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라우팅 기능이 뭐냐면 이 패킷이 어느 경로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베스트 라우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최적의 경로, 베스트 라우트 기억나시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쫙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 기억나시죠? IP 아까 했던 거고, ICMP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IGMP 아까 했던 거죠. 그리고 ARP 아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제 보면 OSPF하고 RIP하고 그 다음에 BGP하고 IDRP가 있거든요. 이거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AS라고 있었는데요. 그 AS를 그러니까 무조건 AS를 기준으로 해야 돼. AS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어떤 단어 같은 느낌인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숭실대에 갔어, 아니면 서울대에 갔어. 그러면 숭실대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AS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기준이야. 요걸 기준으로 해서 AS 내에서 필요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하고 RIP인 거고, 경계선상 AS의 경계선상에서 필요한 거는 BGP인 거고, 그리고 AS 간에 필요한 거는 IDRP인 거죠. 기억나시죠?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요. 전달 계층 보시면은 얘도 엔드 투 엔드인데 원 메시지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이잖아요. 기억나시죠? TCP하고 UDP가 있다 라는 거. 신뢰성, 연결형, 최선형. 최선형은 다른 말로 비신뢰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최선형, 비신뢰성, 그리고 비연결형. 근데 TCP, UDP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예를 들어서 신뢰성, 연결형, 비신뢰성, 최선형, 비연결형. 이거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TCP 안에 패킷 헤더 보고 UDP 안에 패킷 헤더 보고 막 그랬잖아.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뎁스가 있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깊이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 같은 것들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건 뎁스가 얕아도 상관없어. 근데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뎁스를 한 번 더 밑에서 가볼 필요가 있어.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뎁스가 여태까지 안 나왔던 것들 이렇게 표면적인 거고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됐나요? 근데 TCP, UDP는 너무 쉬우니까요. 좀 뎁스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요. 자, 응용 계층이야. 응용 계층에 프로토콜이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제가 지난번에 그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응용 계층이나 그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 한번 보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아니야, 뭐 어차피 우리가 그 기출이나 그런 데 한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쑥 훑어볼 건데 지금 보시면요. 프로토콜이 진짜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되게 약과잖아요. 그죠? 근데 어이없게도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매칭하는 문제야. HTTP는 뭐냐? SMTP는 뭐냐? 뭐 그런 류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뎁스가 하나 더 들어가면 전자우편 이메일에는 SMTP하고 팝3하고 IMAP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하나씩 볼게요. HTTP는 웹이죠. 그죠? 맞죠? SMTP는 이메일이죠. SMTP하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팝3하고 그 다음에 IMAP 있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뭘로 이동하고 있다? HTTP로 이동하고 있다. 다 이메일 관련된 거예요. 맞죠? 기억나시죠? 텔넷은
원격 로그인인데 이것도 뭘로 이동하냐면 SSH로 이동하죠. 요런 것들 다 알아둬야 돼. SSH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거 암호화된 텔넷이죠. 그리고 FTP도 파일 전송인데 뭘로 이동하냐면 SFTP로 이동해. SFTP로 이동해요. 됐나요? 핑. 말은 좋은데 이게 연결성,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상대편 쪽이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한 핑은 맞는데요. 저걸 요새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하면 저거 자체가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저 핑은 리플라이 안 하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DNS 아시죠? DNS는 호스트 네임에서 IP로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되는 게 뭐야? 인버스 DNS 기억나시죠? 다 이제 다 같은 얘기야. 인버스 DNS 기억나시죠? 이제는 다 알아야 돼. IP에서 호스트 네임 얻어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NFS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보면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폴더나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잖아. 맞나요? 네트워크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파일 시스템을 얘기하는 NFS 기억나시죠? 자, SNMP 기억나시죠? 이제 안 잊어먹겠지? 네트워크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거 관리하기 위한,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됐죠? 이런 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자, 이제 보시면 볼까요? 이제 IPv4부터 보고 있는데 IPv4 보면 IP 어드레스 포맷이잖아. 요거는 이런 거 4개의 10진수 8비트 4개의 10진수 요거죠. 10진수. 왜냐하면 IPv6는 16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린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계리식에서 한번 나왔다고 얘기했죠. 저런 거 8비트 4개의 10진수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있고 호스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2비트면 네트워크로 쪼개고 호스트로 쪼개잖아.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AS로 보시면 돼요. 되나요? 그리고 호스트는 AS 내 컴퓨터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호스트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이 정도 뭘 기억했느냐면 이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IP 주소가 ABCD E 클래스가 있어. 서로 어떻게 구분하냐? 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A면 0으로 시작하고 B면 1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면 110으로 시작하고 D면 1110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E면 1111로 시작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데요. 요 방식이 A, B, C, D, E 클래스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데 왜 사용되지 않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지금 보면 요렇게 네트워크를 나눠버리면요. A 클래스는 뒤에 있는 얘가 다 호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24승만큼의 호스트가 있는 거고요. 얘는 2의 16승만큼의 호스트가 있는 거고 얘는 2의 8승만큼의 호스트가 있는 거야. 왜냐 8비트가 호스트이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이제 C클래스를 만들었어. C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쳐. C클래스로 내 네트워크를 구성했어.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256개야. 근데 브로드캐스트 하나 빼면 실제는 255개야. 맞죠? 255개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가 255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네트워크를 다시 쪼개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불편해져 갑자기. 갑자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불편해져. 네트워크를 만약에 잘 봐, 늘리려면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크잖아. 너무 작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거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호스트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8비트가 아니라 난 어떨 때는 4비트 사용하고 싶고요. 어떨 때는 5비트 사용하고 싶은 거야. 딱 정확하게 그만큼만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요. 서브넷인 거야. 서브넷. 그러니까 서브넷은 이제 보세요. 이제 서브넷 설명할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부터 서브넷 설명할게. 서브넷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서브넷 설명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서브넷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죠. 서브넷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요 24는 뭐냐면요. 24개를 마스킹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24개면 여기까지를 다 일로 해서 마스킹을 하고 뒤에 거를 호스트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이거를요 25로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쪼개고 나머지 7비트를 호스트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8비트를 호스트가 되는 거고 얘는 7비트가 호스트가 되는 거죠. 몇 개의 비트를 마스킹 할 거냐. 어렵지 않죠? 그런 느낌인 거야. 됐나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55 마찬가지죠? 다 111로 마스킹하는 거잖아. 255 224 그래서 224를 했어. 그러면 호스트 여기서 지금 이 서브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몇 개야? 요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몇 개야? 브로드캐스트는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224를 마스킹했으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총 0부터 255까지 256개를 사용할 수 있잖아. 맞나요? 그럼 224를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수인 거예요. 31개. 됐나요?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나 빼면은 실제로 이제 30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브넷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정말 다양하게. 근데 요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끝에 있는 거를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255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그건 8비트일 때고요. 8비트가 아니라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게 실제 시험 문제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랑 보면서 기출이랑 보면서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추후에 나올 문제도 이런 식과 대동소이한 거죠, 그죠? 이런 거, 요 절대 잊으면 안 돼.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됐나요? 됐죠. 요거 서브넷. 제가 지난번에 심화에서 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근데 어이없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서브넷 진짜 어이없던 건 뭐냐면 이제 서브넷만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ABCD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외워야 돼.
딱 보면 외우기 쉽잖아. 이렇게 0이 이동되는 걸 보면 되잖아. 0이 이동되는 걸, 그죠? 0이 이동되는 거 보면 되니까 이거. 자, 그리고요. 이제 프라이빗 IP, IPv4에 프라이빗 IP가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IPv4에서 프라이빗 IP가 갖는 느낌은요. 만약에 생각해봐. 프라이빗 IP가 없으면 IPv4는 더 빨리 소멸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Pv4가 4억 개 정도인가요? 44, 뭐 어쨌거나 4억 개 정도인가? 뭐 어쨌거나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43억 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32승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빗 IP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IP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무선 공유기를 집에 설치하게 되면 무선 공유기 내부는 완전 프라이빗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프라이빗 IP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례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2.168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자신의 그 노트북이나 그런 거 IP 컨피그 명령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IP 보시면요 다 192.168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IP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퍼블릭 IP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IoT 같은 직접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서 제어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집에 있는 노트북이 퍼블릭 IP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그냥 선을 두 개 인터넷선이 하나 들어오잖아. 한 15,000원 하나요? 한 3만 원 하잖아. 2, 3만 원 하잖아. 그거 두 개 쓰면 돼. 세 개 쓰면 돼. 다 퍼블릭 IP야. 개별로. 엄청 빠르죠,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퍼블릭 IP 하나 두고 밑에 사설 IP를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IP로는 절대 통신이 불가능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IPv6는 사설 IP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IPv4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죠. 제가 지금 사설 IP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지? 인정하죠? 자, IPv6는 사설 IP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남아 돈다니까? 남아 돌고, 일단 IP가 남아 돌고 43을 4번 곱해야 돼. 그렇죠? 일단 IP가 남아 돌고 그리고 IP를 하나가 싹 세팅되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니까 굳이 프라이빗 IP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IPv4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IP를 할당받은 거하고 저기서 할당받은 게 틀려. 근데 프라이빗 IP는 같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유기가 192.168을 통해서 프라이빗 IP를 설정하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192.168 0.1이랑 저기서 내 집에서 사용하는 192.168 0.1은 IP는 같아. 근데 프라이빗 IP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안 돈다는 거죠. 여기서밖에 안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IPv6는 사설 IP가 전혀 필요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재밌겠죠?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IPv4하고 IPv6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문에 나온 거야. IPv4와 IPv6는 둘 다 사설 IP가 필요하다. 틀린 지문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IPv6의 개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IPv6가 나오게 된 배경은 IoT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쟤는 이제 프라이빗 IP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프라이빗 IP 같은 것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접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명과 암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예로 IP 카메라가 탈의실을 비추고 있는데 웃긴 거지만 그 탈의실을 비추고 있는데 그게 외부에 공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되고 때마침 디폴트 ID 패스워드로 돼 있어가지고 ID 패스워드 해킹돼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진들이 다 탈취되는 이게 시스템 이게 시스템 그게 있는 게 IoT가 공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보시면요 IPv6의 특징 보시면 일단 요거 128비트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무조건 그냥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존 IPv4랑 호환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IP 주소 확장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 호스트 주소 자동 설정 내가 네트워크에 IPv6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면 호스트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4번이랑 맞물려서 이동성 내가 주소를 바꾸더라도 위치를 바꾸더라도 같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seamless라고 불러요. 영어 단어로 seamless. 그 다음에 인증 및 보안 기능 요거 정말 중요해요. IPv4는요 인증 및 보안 기능이 없어서 IPsek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AH하고 ESP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AH는 인증, 무결성이고 얘는 기밀성인 거죠. 됐죠? 요 모든 것들이 IPv6에서는 내부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과 무결성과 비밀 보장, 기밀성이 다 되는 거죠. 기밀성. 됐나요?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 AH가 인증과 무결성이고 ESP가 기밀성. 요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갖는 거야. 요런 단어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인증 따로 배우고 무결성 따로 배우고 기밀성 따로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암호학에서 완전 다른 내용인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저런 단어 나오면 꼭꼭 기억해 둬야 돼. 어떤 게 뭘 지정하고 있는지, 뭘 보장하고 있는지. 됐죠? 자, 그리고요. 주소 체계 보시면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헤더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IPv6는 헤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검색되는 헤더가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총 100개가 있어. 근데 원래 IPv4에는 총 60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검색을 했는데 왜 검색을 하냐면요. 우리가 라우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헤더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더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그거를 봐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라우터나 그런 데서 검색되는 그 크기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서 50개만 헤더
볼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50개는 그러니까 수신지에서 그냥 보라고. 어차피 전체 내용 중에 그 라우터가 볼 내용이 있고 수신지에 있는 애가 볼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됐나요? 요거 틀려. 헤더의 크기가 그러니까 검색되는 잘못 나왔어. 검색되는 헤더의 크기가 주는 거야. 검색되는 라우터에서 검색되는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검색되는 헤더의 키가 줄어드는 거죠. 됐나요?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수신지에서 이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16진수 8자리 128비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장점 보시면 빠른 속도 기억나시죠? 요거 때문에 검색 헤더 키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뭔지 아시죠?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인증 무결성 체계 지원하는 거 기억나시죠? 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IPv6 주소 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너무 쉬우니까. 빠른 속도 같은 것들. 그리고요, 주소 형태인데요. 근데 IPv6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IPv4를 이제 IPv6로 바꿔야 되잖아. 주소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랑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주소를 바꿔야 하니까 세 가지 방식: 표준 IPv6 표기하고 IPv4 호환 주소하고 IPv4 매핑 주소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맨 처음에 요 IP 주소를 16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대로 IPv6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0을 붙여가지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IPv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땡땡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땡땡 자체가요 IPv6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표기 방식은 얘만 쓰는 거니까. 땡땡, 그래서 땡땡 한 다음에 192 0.2.52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IPv4 매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 80비트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16비트를 1로 설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쓰면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것들. 요거 괜찮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괜찮아요. 문제 내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192 0.2.52 주어지고 다음 중 IPv6의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하고 4번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환인데요. 전환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IPv4하고 IPv6가 같이 사용되면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동시에 사용되면 어떻게 할 건지인 거죠. 듀얼 스택은 좀 비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택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스택은 이렇게 그 OSI 7레이어도 스택이에요, 그죠? 스택인 거예요. 그래서 IPv4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IPv6도 같이 사용해가지고 이럴 땐 이거 사용하고 저럴 땐 저럴 좀 비싸죠, 그죠?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듀얼 스택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터널링 방식은 뭐냐면 터널은 그러니까 그 터널 안에 어떤 걸 또 이렇게 집어넣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IPv4에다가 IPv6를 집어넣어서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요 터널 개념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차피 헤더만 검색하니까 그 헤더가 처음 20바이트가 IPv4면 걔는 IPv4인 거예요. 그 뒤에
IPv6가 나오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터널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Pv4에다가 IPv6를 집어넣고 패킷을 보낸 다음에 내가 패킷을 볼 때는 IPv4 헤더를 까버리면 IPv6를 꺼내는 거죠. 됐나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 전체적인 데이터의 사이즈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Pv4에다가 IPv6를 집어넣었으니까 IPv6가 가질 수 있는 패킷의 그 크기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총 길이가 1500바이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인 거야. 자, 그리고 주소 변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우리가 사용하던 NAT 방식이 있었어. 요 NAT 방식은 뭐냐면 퍼블릭 IP, 프라이빗 IP를 퍼블릭 IP로 바꾸고 퍼블릭 IP를 프라이빗 IP로 바꾸는 개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야. 이 어드레스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IPv4를 IPv6, IPv6를 IPv4로 이렇게 바꿔주는 테이블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인 거죠. 됐나요? 됐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 보면 브로드캐스트는 이렇게 쫙 보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Pv4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은, 그래서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하면 거기서는 애니캐스트를 지원하잖아요. 애니캐스트는 기본적으로 IPv6에서만 지원한다. 요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이렇게 쫙 보내는 거고, 유니캐스트는 1대1로 보내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1대 N으로 보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는 1대 N에서 그 중에 가까운 놈 하나로 이렇게 보내는 개념인 거죠.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주소 공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2비트, IPv6는 IPv4는 32비트, 그리고 IPv6는 128비트. 그래서 지금 보면 43억 개 정도예요. 43억 개 정도. IPv6는 43억 개 곱하기 4인 거죠. 됐죠? 그리고 주소 표기 방식 보시면 8비트 내부분 10진수, 16비트 8부분 16진수. 차이점은 얘는 10진수라는 거, 얘는 16진수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런 기본적인 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요. 자, 우리 포트 있잖아. 포트, TCP, UDP 포트 있는데요. 포트는 어떤 개념이에요? 포트는 뭘 의미해? 포트란 이게 이런 거예요. 봐봐. 이렇게 왔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OSI 7 레이어가 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막 있어요. 그죠? 막 있었어. 패킷이 이렇게 막 왔어. 패킷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죠? 패킷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패킷이 막 이렇게 오죠. 그죠? 기억나시죠? 패킷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 HTTP도 떠 있고, 여기에 FTP도 떠 있고, 여기에 SMTP도 떠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패킷이 HTTP 패킷이라면 HTTP에게 보내고, 얘가 패킷이 FTP라면 FTP에게 보내고, 얘가 패킷이 SMTP라면 SMTP에게 보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 이 패킷이 HTTP 패킷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트 번호. 그러니까 패킷의 내용 중에 소스를 알 수 있어? 소스 IP를 알 수 있어? 데스티네이션 IP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맥 같은 걸 알 수 있어? 아니잖아요. TCP를 알 수 있어? UDP를 알 수 있어? 아니잖아.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패킷이 HTTP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패킷의 헤더 정보 중에 포트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런 느낌인 거야. 포트는 그런 느낌인 거죠. 포트 번호는. 요게 HTTP 막상 받았을 때 이게 HTTP 패킷이다, FTP 패킷이다, SMTP 패킷이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으로 봤을 때는요, 내 패킷을 딱 받았어. 근데 포트 번호가 20번이야? 아, 그럼 걔는 FTP야. 저건 꼭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외웠죠? 여기 있는 거 다 외웠죠? 자, 20번으로 들어오면 FTP야. 21번으로 들어오면 FTP야. FTP가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FTP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컨트롤이랑 데이터랑 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컨트롤이랑 데이터를 분리를 했어. 23번 텔넷이야. 25번은 SMTP야. 53번은 DNS인 거야. 69번은 TFTP인 거고요. TFTP 뭔지 아시죠? FTP에서 인증을 없앤 부분인 거죠. 80번은 HTTP인 거야. 포트를 보고, 그러니까 헤더 내에 포트를 보고, 포트 정보를 보고 얘를 어디로 던질 건지, 운영 프로그램 중에 FTP로 던질 건지, 텔넷으로 던질 건지, SMTP로 던질 건지, DNS로 던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다? 포트인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포트가 뭔지에 대해서 시험문제 나오진 않아. 그래도 이제 뭐가 뭔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시험 문제 맞추려면 그냥 이거만 외우면 돼. 포트 번호만 외우면 돼. 근데 그래도 포트가 뭔지 알아야지. 맞죠? 그런 거야. 그리고 포트 번호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은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출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키피디아나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본다고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